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 5단계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또 5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5단계가 이제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가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 이익이 되는 것들은 취하고 또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들은 또 버리게 되죠. 예, 그리고 이익과 불이익이 이제 병존할 때는 또 형량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많은지 불이익이 많은지. 예,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예,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담마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 가치 판단의 문제다. 우리가 버리고 버리지 않는 거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상이 이 세속에 있는 것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의 어떤 뭐 학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불교에서 이제 그 5단계 가치 판단의 문제는 대상이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보는 그리고 나 자체라고 보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그 왜곡되어 있다. 그 윗발라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우리는 이 몸을 또는 마음을 아주 좋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고유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다 전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5단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이번 제가 이제 법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카페에서 이제 두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의 이제 호흡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찬 나이브의 자세 관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세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자세에 대한 사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희 카페에서 얘기하는 이 자세 관찰은 예, 자세에 대한 사띠는 부가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자세를 바꾸는 이유와 그 다음에 몇 가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세 관찰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자세 관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세 관찰을 그냥 네 가지 자세를 그냥 삿띠만 하면 그게 자세 관찰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호흡 관찰과 5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앞으로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세 관찰 부분은 이제 언급을 드린 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5단계가 자세 관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 관찰도 사실 그 대념 적용에 근거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몸 관찰 어떤 하부 수행으로 자세 관찰이 있죠. 예, 근데 이 자세 관찰이 이제 대념 적용에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간략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이고 좀 세부적인 이런 수행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뭐 경전 내용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훌륭한 스승들께서 예, 그런 부분을 본문으로 또는 이제 책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펴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데, 예, 그게 과연 5단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하고 5단계가 어느 정도 그 수행법 그 자체 그대로 녹아 있는가,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배고픔을 이제 강도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배고픔이 가장 심할 때를 우리가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누구나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 때, 즉, 이 고통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를 5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고픔이 해소되었을 때를 0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해소되어서 0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포만감이 들도록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또 과식을 하게 되면 또 고통이 또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배불리 먹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고픔이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50단계 그 위로부터는 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 있는 고통이죠. 이럴 때 이걸 두카 웨다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 두카 웨다나 즉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배고픔이 진행되는 과정 즉 여기서 해소되었을 때 0 빼고 뭐가 남습니까? 1에서 바로 49까지가 남죠. 요때 우리가 배고픔을 비록 느끼지는 못하지만 배고픔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배고픔이 전혀 없다가 0이었다 갑자기 50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우리 몸과 관련되는 고통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걸리는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한 어떤 고통은 즉시 일어나지만 이런 형태 일반적으로 몸에 이제 이렇게 수반돼서 일어나는 고통들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에서 49까지는 비록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숨겨진 괴로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선 이 두카 웨다나하고 숨겨진 괴로움 이렇게 즉 진행되고 있는 괴로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몸과 관련돼서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다른 게 많이 있죠. 이런 배고픔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곤함 이런 것도 고통입니다. 갈증 이런 것도 뭐 배고픔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을 또 가야 되는 또 뭐 고통이 당연히 있죠. 화장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이 되고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또 진행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관련되는 고통들은 대부분 이런 성격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행되었다가 해소되었다가 진행되었다가 해소됐다 진행됐다가 해소됐다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이렇게 완전 무결한 퍼펙트한 상황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완전히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젊었을 때와 다르게 나이가 들면 항상 몸이 좀 힘들고 좀 아픈 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퍼펙트한 면은 없어요. 항상 어떤 크고 작은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통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다름 아닌 이게 바로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로 사건이다. 그리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괴로움에 관심을 가지면 이 괴로움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순간을 우리가 딱 직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이 배고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 배고픔이 일어나면 배고픔에 대해서 짜증을 딱 일으키고 짜증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음식에 대한 어떤 기대가 딱 일어납니다. 즉 짜증은 이제 싫어함이고 기대는 좋아합니다. 성냄과 탐욕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보통 이 양극단을 가지고 있다. 한쪽 극단이 있으면 다른 극단은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고픔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기대를 딱 합니다. 어떤 음식이 좋을까? 딱 이렇게 그 기대를 딱 하게 될 때 이 짜증을 내고 기대를 딱 하는 것은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즉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조작이다. 쌍카라의 작용이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거죠. 조작입니다. 쌍카라의 작용. 그런데 이때 사실은 뭐냐면 이때 사실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괴로움이 지금 배고픔이라는 괴로움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괴로움이 서서히 약화되는 또는 지금 드러난 괴로움은 없지만 괴로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괴로움을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통찰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지, 이 숨겨진 괴로움은 늘 모든 어떤 분야에 우리 몸에 이제 뭐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뭐 피곤함, 갈증, 화장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세 관찰. 하루에 수도 없이 자세를 변경해야 됩니다. 왜 자세를 바꿔야 되냐면 하나의 자세를 계속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세를 새로 취했다 하더라도 고통이 서서히 올라와서 어느 순간 자세를 바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지점에 도달하죠. 그럴 때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몸과 관련되는 이런 고통들은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세 관찰에서도 그렇고, 이 배고픔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피곤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한 방식들은 그 고통에 대한 짜증이나 싫어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 해소에 대한 기대,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고통이 일어날 때, 육체와 관련되는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처음에 반응하는 방식이 짜증이나 싫어함이에요. 이 짜증이나 싫어함은 양극단 쪽의 한쪽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기대와 좋아함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양극단은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짜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냄이고, 기대는 탐욕에 해당한다. 그럼 지금 자기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서 고통이 일어났는데, 고통이 지금 현재 사건이고, 이게 사실이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짜증을 낸다. 그리고 새로운 자세에 대한 기대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볼 때 가래, 집착, 바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티가 있고, 가래, 집착, 바와는 다 지금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화되는 거는 자티예요. 자티. 그래서 여기 지금 짜증을 내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취하고 있는 그 자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가래와 관련돼서 볼 때 위바와 따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원어를 써야 됩니다. 원어를. 위바와에 대한 가래, 이렇게 얘기는 해도 되는데, 위바와는 원어로 써줘야 된다. 이 새로운 자세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니까 이건 바와 따나가 됩니다. 바와에 대한 가래.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개가.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바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31세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서 있다가 이제 앉았다. 서 있는 자세가 고통스러워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앉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서 있는 자세에서 앉았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와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즉 윤회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바와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서 있다가 앉을 때 이 간단한 변화도 31세계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서 있다가 앉을 때 이렇게 지금 미바와 따나와 바와 따나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가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래는 바로 이렇게 31세계를 떠도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떠도는 모든 연료를 얘기를 하죠. 가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니빠나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니빠나의 정의가 이 연료가 소진된 그 상태를 얘기를 하죠. 불이 꺼진 상태.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앉는 것도 어떤 가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즉, 서 있는 몸과 마음, 앉아 있는 몸과 마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즉, 서 있는 몸과 마음은 사라지고 앉아 있는 몸과 마음은 새로 태어난 겁니다. 가래로. 이게 이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을 갈 때도 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고통으로 보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일으키면 하나의 가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래가 생기면서 동시에 어떤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기대, 즉 달콤함을 보고 달려가려고 그러죠. 바로 이제 우리가 5단계에서 얘기하는 바로 달콤한 매력입니다. 즉 새로운 자세에 대해서 달콤함이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세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달콤함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매력 5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3단계에 해당하죠.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자세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자세가 새로 생겨나죠. 그 새로운 자세가 생겨나는 게 일어남입니다. 일어남. 그럼 새로운 자세의 일어남의 내용은 우리가 봤듯이 이거는 집착, 이렇게 집착, 바와 잣띠, 괴로움의 무더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현상적 일어남은 잣띠고, 잣띠가 태어남이니까 새로운 자세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새로운 자세가 잣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잣띠의 원인들은 집착과 바와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집착과 바와의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 요거의 전체적인 원인은 가래입니다. 당연히. 12연기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새로운 자세에 대한 달콤함을 보고 새로운 자세에 대한 바와따나를 가지니까, 바와따나가 가래죠. 가래, 세 가지 가래 중에 하나니까 깜마따나, 그 다음에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이렇게 있죠. 가래니까 당연히 즉 새로 일어난 자세에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가래가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남 그 자체는 집착, 바와, 잣띠, 괴로움의 무더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현상적인 거는 잣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잣띠의 원인은 집착, 바와고, 이것의 또 원인은 가래가 되죠. 12연기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5단계와 관련돼서 자세 관찰에 이렇게 현상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세 관찰에서 핵심은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험성 문제를 우리가 그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자세 관찰과 관련되는 또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유형의 고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